2월 22일 토요일 광명 우스컵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권승철입니다. 전일 치열한 접전 끝에 11, 12라운드 준결승전 3경주가 편성이 됐습니다. 선발하고 특선과는 다르게 3라운드가 준결승으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반드시 1, 2착은 진입해야지만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이고 3차권 진입한 선수 3명 중 득점 높은 선수 1명만 막차 타고 결승전 진출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차권 다툼 상당히 좀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에 라인 맞대결 편성이 상당히 좀 많이 펼쳐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름에 비해서 네임드에 비해서 재기량을 발휘해 나가지 못한 선수들이 꽤 많이 또 일반 레이스에 준결승 진출을 하지 못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패서 6, 7, 8, 9라운드 상당히 좀 이변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생각해서 접근해 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준결승전 진출에 성공한 임재현과 유태복은 이번 회차 특별승급까지 도전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결승전에서도 박빙의 승부 펼쳐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 타협점만 찾아 나가게 된다면 동반 입상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신경전 펼쳐나갈 수도 있고, 오히려 준결승전 문턱에서 좌절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결승전 진출이 좌절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과감한 전략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정훈련 2조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만 말씀드리면 김민배, 김광호, 오기호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여기에 김태환이라든지 양규원도 전반적인 컨디션이나 몸 상태는 상당히 좀 좋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해설 방송에 앞서 최근 들어서 조회수는 조금씩 좋아지고 있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시청만 하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빠른 방송 알람을 받기 위해서는 구독이 필수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냥 시청만 하지 마시고 구독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명 우스컵 6라운드부터 한 라운드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6라운드입니다. 이번 편성 4대3의 맞대결에 짜여졌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특성급 강급자 김원정, 박지영, 홍석환이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는 편성이 짜졌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반대로 전용규, 손재호, 임대성, 정하전이 협공 펼쳐 나갈 수 있는 4대3의 맞대결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용규도 전일 조금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준결 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직전 회차 고전했었던 김원정, 전일 경주 내용 봐서는 전혀 승부 의지 자체가 없는 모습을,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에서 과연 김원정이 특성급 강급자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편성이 짜졌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손재우가 초조보다 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용규가 이를 활용해 나가는 임대성, 정하전 순으로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임대성이 힘을 쓰고 전용규가 몰고 가고 손재우하고 정하전이 따라 나서는 경주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선행 나설 수 있는 선수는 손재우하고 임대성인데, 임대성은 다소 좀 기복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손재우는 내선 잡으면 시원스럽게 힘을 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용규는 아무래도 손재우로 식한 경주력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김원정이 과연 전일처럼 무기력한 경주 운영 펼쳐 나갈 것인지, 아니면 적극적인 승부 펼쳐 나가면서 전용규 상대로 직선 추입발까지 살려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손재우가 힘을 쓰고 임대성도 힘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김원정이 전용규까지 밀어내기 조금 쉽지만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손재우가 재기량 발휘 나가게 된다면 전용규가 이를 활용 나가면서 짧게 추입해 나가는 작전 가능할 것 같아요. 전 전용규하고 손재우의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손재우가 힘을 쓰지 못하게 된다면 임대성도 충분히 선행력 발휘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정하전보다는 임대성의 선행감이 괜찮은 상황인 만큼 전용규하고 임대성의 동반 입장 차선으로 한번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손재우가 금일만큼 화끈하게 선행력을 발휘 나갈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전용규하고 손재우 동반 입장 쪽을 좀 먼저 가져가보자 말씀드리면서, 임대성을 공략해 나간다면 의외로 좋은 배당이 형성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용규하고 임대성의 동반 입장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변수가 김원정이죠.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줬었던 김원정, 하지만 금일만큼은 앞선에서 활약해 나갈 만한 선수들이 꽤 많이 출전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패서
박정을 김원정이 활약에 나가게 된다면 직선 취입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박지영도 시속감을 발휘해 나갈 수 있죠. 손재우라든지 임대성이 타임 잡기 전에 박정이 힘을 쓰게 된다면 김원정이 몰고 와서 승부 타임 짧게 가져가는 작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김원정하고 박정의 동반 입상, 김원정하고 박정의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홍석환이 전일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그래도 과거 유성에서 한솥밥을 먹었었던 김원정, 홍석환과 김원정이기 때문에 김원정의 뒷자리를 홍석환이 막혀나가면서 쫓아 나서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김원정이 박정이 앞선에서 힘만 써주게 된다면 김원정도 충분히 기회 노릴 수 있는 과거 팀 선배였었던 홍석환을 챙겨주는 작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만큼 김원정하고 박정이죠. 김원정하고 홍석환의 동반 입상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한차카도 노려본다면요 아무래도 주의평이긴 합니다만 전영기가 외선에서 차가 나올 수 있는 죽섰기 때문에 김원정하고 전영기도 또 상당히 좀 괜찮게 배당판이 형성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김원정하고 전영규의 동반 입상은 반드시 함께 가져가 볼 수밖에 없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줬었던 김원정 연타 출전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좀 피곤해 보였었다는 점에서 전영규하고 손재호, 전영규하고 김대성의 동반 입상 기대해 보자 말씀드리면서 순리대로 간다면 이들 중심을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하전도 전영규 뒤를 물고 가게 된다면 손재호라든지 임대성과도 정하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3차권에서는 정하전의 틈새 공략까지는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추이평 선수들 승부 거리가 상당히 짧은 선수들이 좀 우승 욕심 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원정이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에서 과연 재기랑 발에 나갈 수 있느냐를 놓고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콥 7라운드입니다. 이번 편서 김민준을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전일도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줬었던 김민준, 몇 년 전에는 또 자력으로 그랑프리 결승까지 올라갔었던 김민준이긴 한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다 보니까 결국 우수까지 내려온 모습을 보여줬어요. 우수에서도 다소 좀 기복 보여주고 있는 김민준, 과연 재기량을 발휘해 나갈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편성이 짜여졌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기호가 있고 김주환이 있습니다. 이용희가 있기 때문에 금일만큼은 김민준이 좀 보여주기 위한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마크형 선수가 아니라 얼마든지 선행력을 갖춘 저치기 타임이 잡아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용희를 뒤다 붙이는 견주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유경원이 자리 잡게 된다면 윤여범이 자리 잡고 김시진이 후미권 막혀 나가면서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윤여범도 자력 능력 갖춘 선수이긴 합니다만 힘을 쓰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바로 김민준이 저치기 타임이 잡아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윤여범도 철저하게 타이밍 재다가 받아가는 작전으로 경주가 흘러가게 된다면 김민준이 냅다 힘을 쓰죠. 이용희가 쫓아 나서는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마크만 놓고 본다면 이용희라는 점에서 김민준이 시원스럽게 힘을 쓰는 견주가 가능한 만큼 김민준하고 이용희의 동반 입장 쪽, 김민준하고 이용희의 동반 입장 쪽 먼저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민준하고 이용희의 동반 입장 쪽 경제 중심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란 점 말씀드리면서 최근 수성팀 선수들이 창원 가서 훈련을 많이 하고 있는데, 창원 가면 창원 A랑 김해 B팀 여기에 금정팀 선수들 외에는 없습니다.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김민준이 김주환을 뒤에다 붙이면서 챙겨나가는 작전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김민준의 뒷자리 김주환이 쫓아 나서는 견주도 충분히 생각은 해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용희가 있기 때문에 김민준은 이용희를 뒤에다 붙이고 힘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민준이 하는 거 봐서는 잡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리면서, 김민준이 이용희 견제 나가기 위해서 김주환을 뒤에다 붙이는 작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제는 김민준이 우세에서 조차 기복이 상당히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윤여범이 저측에 나서고 유경원이 막혀 나가는 경주가 가능한 상황인 것 같고, 윤여범의 뒷자리를 김시진이 막혀 나갔을 때는 착순권 진입이 가능하죠. 대구팀 선수들도 창원 가서 동계훈련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자연스러운 연합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여범이 젖히면 유경원, 유병원이 젖히면 김시진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김민준이 타이밍 재다가 오히려 5개월을 믿고
경주운영 펼쳐나가다가 고전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윤여범하고 유경원의 동반 입상, 윤여범하고 김신일의 동반 입상 좀 김민준이 다소 좀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승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정도 편성에서만큼은 이용이 확실하게 챙겨 나가는 작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차선까지 한번 공격적으로 가져가 보게 된다면 김지한 정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순리대로 간다면 이들 중심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만, 윤여범이 힘을 써서 받아가는 작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이용이 후미 공략도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좀 공격적으로 노려본다면 윤여범하고 유경원의 전략적인 연합으로 김민준이 타이밍을 잡지 못할 가능성 정도는 함께 좀 과감하게 노려는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민준이 쉽게 풀어나가야 되는 편성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소 좀 불안감은 매우 크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급 8라운드입니다. 박승민이 전일 직선에서 차가 나오지 못하면서 다소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뭐 객관적인 기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용모와 호흡을 맞춰 나가게 된다면 동반 입상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용모가 초주보다 많고 있기 때문에 박승민이 맞게 나가는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종현이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김종현이 김용모 앞으로 자리 잡고 끌어내서 받아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용모가 타점 잡고 금일은 힘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박승민이 1월 활에 나가면서 직선 추입승부 펼쳐나가는 견주가 기본이라는 점에서 전 박승민이 가게 된다면 김용모와 협공은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승민하고 김용모의 동반 입상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문제는 김광호입니다. 뭐 전일은 아쉬움을 남겼어요. 하지만 얼마든지 선행력을 갖춘 자력 능력 갖춘 선수라는 점에서 냅다 힘을 쓰게 된다면 박승민은 김용모를 뒤다 붙이고 김광호를 쫓아가는 견주 펼쳐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마크 되면 박승민도 추입은 귀신 같다는 점에서 또 한체대 선후배의 연합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죠. 뭐 연합이라기보다는 알아서 직선 결승전 통과했을 때 한체대 선수들이 동반 결승 진출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박승민하고 김광호의 동반 입상 차선을 한번 가져가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승민은 아무래도 김광호를 철저하게 견제 나가기 위해서 김형모와 호흡을 맞춰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승민과 김형모의 동반 입상 쪽이 유리하다 말씀드리면서 김광호의 버티기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도 있죠. 김형모도 최근 들어서 선행 나서는 횟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박승민도 마찬가지예요. 김종현 때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시속 자체가 어중간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김광호가 최성국 활에 나가면서 최창훈이나 성종환을 뒤뒤어 붙이면서 냅다 저식에 나서게 된다면 박승민 고전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광호가 팀 선배 성종환과 호흡을 맞춰 나가는 김광호하고 성종환의 동반 입상, 호미는 최창훈도 끌어내서 받아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김광호하고 최창원의 동반 입상도 좀 공격적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만큼 김광호가 가면 팀 선배 성종환 챙겨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김광호의 뒷자리를 최창원이 막혀 나가는 견주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김광호하고 성종환입니다. 김광호하고 최창원 정도는 좀 공격적으로는 노려는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박승민과 김용모가 힘을 쏴주는 견주가 맞는 것 같습니다. 두 선수의 연합 가능성 기대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상황에 따라서 김종현도 마크 된다면 앞선에서 때리면 답은 없어요. 하지만 호미 공략에 나서게 된다면 3차권은 가능하기 때문에 비노조 완승까지는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급 9라운드입니다. 이번 편성 윤진규를 과연 믿을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을 해봐야 되죠. 뭐 전일도 윤진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어요. 연대가 김연경, 김동관, 최근영입니다. 화력에 나갈 만한 선수가 없죠. 본인이 직접 풀어나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윤진규 힘을 썼었던 경주보다는 화력에 나갔었던 경주가 상당히 많았었기 때문에 윤진규가 과연 얼마만큼 재기랑 발에 나갈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윤진규가 김동관의 초조 부담을 덜어준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앞선에서 때려줄 만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리 잡는 과정에서는 뭐 김연경이나 최근영이 자리 잡고 윤진규가 가장 앞선에서 힘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점, 김동관의
뒷자리를 윤진규가 막혀 나가게 된다면 김영균 최근영 순으로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김동관이 또 때리기보다는 또 어설프게 끌어내줘야 되기 때문에 윤진규가 이래저래 힘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힘을 썼을 때 과연 이승철, 박지용, 박일호를 견제에 나설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 편성 득점은 윤진규가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경주 프로 나가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좀 힘든 견제 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박지용이 힘을 써주게 된다면 이승철이 몰고 가죠. 박일호가 막혀 나갔을 때는 노조 선수들 완승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공격적인 승부 한번 가져가 보자. 박지웅도 마크 취평 선수가 아니라 주드력을 발휘 나갈 수 있는 선수라는 점에서 이승철이 박지웅 활약에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는 이승철의 뒷자리를 박일호가 막혀 나가게 된다면 윤진규 고전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활약에 나갈 만한 선수가 없죠. 그 점 때문에 고전 가능성 매우 높은 상황인 만큼 이승철하고 박지웅입니다. 이승철하고 박일호 공략 먼저 한번 물어보고 싶은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도 윤진규 테만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힘을 쓰게 된다면 김동관 정도는 불러드릴 가능성이 상당히 없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외선에서 최근형 김영경 단다 하더라도 이승철의 직선에서 재미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윤진규의 뒷자리를 이승철이 막혀 나가면서 쫓아 나서는 경주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윤진규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이승철을 뒤에다 붙이고 힘을 쓰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썼다간 잡힙니다. 또 노조하고 비노조라도 또 갈려있는 상황에서 3번을 달아줄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동관과 협공을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윤진규하고 김동관의 동반 입상 쪽이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동관도 마크되면 직선에서 차가 나옵니다. 요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하는 윤진규하고 이승철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순위대로 간다면 이들 중심을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동관의 뒷자리를 김연경이 밀착 막혀 나가게 된다면 비노조 완승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이승철이 박지훈과 호흡 맞춰 나가게 된다면 박일호까지도 노조 소들의 협공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윤진규가 최근 보여준 게 없다는 점에서 빠질 가능성, 고정 가능성 상당히 높은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0라운드 준결승전 1차전이죠. 우스컵은 준결승전이 3경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 2차건 무조건 해야 되고 3차권 진입한 선수 3명 중 득점 높은 선수 1명만 막차 타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편성이 짜여졌기 때문에 신경전 상당히 좀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성재하고 양견 전주팀 선수들인데 노조 선수들입니다. 전라고 선후배 이성재가 힘을 쓰고 양견이 막혀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성재가 29기 넘버 2입니다. 이변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은 해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임지연 이번 회차 특별 승급 도전하고 있는데 김준철하고 또 28기 동기생이라는 점 특선에서는 강급자 물론 김민배하고 윤영구도 특선에 내려온 강급자이긴 합니다만 김준철이 힘을 쓰고 임지연이 힘을 쓰는 견주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임지연, 김민배, 김민호는 91년생들입니다. 그 점 때문에 이래저래 김재현이 유리한 견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결승전이라고 한다면 준결승 예선전이라고 한다면 임지연은 박준철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준철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준철이 힘을 쓰고 임지연이 몰가서 승부 타임 짧게 가져가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김준철이 임지연의 뒤를 막혀 나가는 견주도 얼마든지 가능한 만큼 임지연과 김준철의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민호가 간만에 전일 저치기 승부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임재현하고 김민호가 또 동솔하고 김포팀 동갑내기 친구 사이라는 점에서 연합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임재현의 뒷자리 김민호가 밀착 막혀 나가는 견주도 얼마든지 가능한 만큼 임재현하고 김민호의 동반 입상 차선을 한번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임재현하고 28기 동기생 김준철과의 협공이 유리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임지연의 뒷자리 동갑내기 친구 김민호가 막혀 나가게 된다면 착승권 진입은 얼마든지 가능한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변수가 있죠. 29기 넘버 2 이성재, 양기원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성재가 타종부터 때리고 양기원이 홈이껏 막혀 나가게 된다면 김준철이 넘어서지 못하죠. 윤영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민배도 넘어서지 못하게 된다면 임지연이 아무래도 힘든 견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성재
이성재하고 양견의 동반 입장으로 경주가 마무리될 가능성 상당히 높은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성재 뒷자리 김민호가 외선에서 취임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일처럼 외선에서 반격 나오는 이성재 뒷자리를 김지현이 막해 나갔을 때는 이성재 중심으로 좀 편성 자체가 어렵긴 합니다만 시속감이 좋기 때문에 양견의 도움을 받는다면 이성재 머리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타정부터 때려버리면 됩니다. 이성재하고 양견입니다. 이성재하고 김민호예요. 이성재하고 임재현 정도는 좀 공격적으로 노론을 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임재현도 마크 챔피언 선수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해결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임재현하고 동기생 김주철, 임재현하고 김민호의 동반 입장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순리대로 간다면 아무래도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변수가 또 김민호하고 윤영구가 협공 펼쳐 나가게 된다면 3차권에서는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도 좀 공격적으로는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별 승급 도전하고 있는 임재현이 아무래도 활용해 나갈 만한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는 선수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복승의 중심, 쌍승의 중심으로도 좀 안정감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1경주 11라운드 준결승 2차전 이번 편성 유태복이 이번 회차 특별 승급 도전하고 있죠. 객관적 기념에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편성도 상당히 좀 수월하게 짜여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김포팀 후배 한타키가 출전하고 있고, 김태화하고 김태환은 아무래도 29기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유태복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선택의 폭이 상당히 좀 넓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한타키와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물론 한타키도 선취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합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태호 선행감 괜찮죠. 김태환도 선행감 괜찮습니다. 그 점 때문에 유태복은 아무래도 한타키와 호흡을 맞춰 나가기보다는 29기 선수들을 앞뒤로 포진시키면서 둘 중에 한 명을 적극적으로 좀 활약해 나가는 견준형으로 견주 진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누구와 호흡 맞춰 나갈지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득점만 놓고 본다면 김태호가 좀 더 나은 상황이죠. 초주부담 안고 있습니다만 넘버 3입니다. 시속감 발휘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유태복은 김태호로 활용해 나가는 견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태호를 뒤에다 붙이고 5번이 유태복이 자리 잡았을 때는 김태환이 앞선에서 힘을 쓰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태환도 시속감이 상당히 좋은 상황이라는 점, 또 김포하고 동서울은 또 훈련하면서 자주 컨디션, 몸 상태 체크해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김태호보다는 김태환을 적극 활용해 나가는 견주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유태복하고 김태환의 동반 입장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유태복하고 유태복하고 김태환 둘 중에 한 명, 전 김태호 쪽에 좀 더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순리대로 간다면 아무래도 이들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단연 돋보이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한타키가 또 유태복하고는 또 협공이 가능한 김포팀 선후배 사이를 앉으면서 한타키가 홈이 막혀 나가게 된다면 2차권 몰라도 3차권 안에서는 한타키가 들이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삼복수에서는 유태복하고 한타키를 묶어서 김태호라든지 김태환으로 양분해서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태복하고 김태환의 동반 입상 중에서는 김태호 쪽에 좀 더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변수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유태복이 원체 협공 펼쳐 나갈 수 있는 선수들이 많다는 점에서 유리한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만, 서두를 수 있는, 힘을 쓸 수 있는 선수들이 많다는 점에서 유태복이 타이밍을 재다가 오히려 넘어서지 못하는 경주로 견주가 흘러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박준성이 전일처럼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게 된다면 방극산을 활용해 나가면서 좀 넘어서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박준성이 또다시 넘어서면서 재미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준성의 쿰이 막혀 나가면서 쫓아 나설 수 있는 김태호라든지, 박준성이 넘어서게 된다면 김태환, 박준성이 넘어서게 된다면 유태복이 쿰이건 뒤늦게 나올 가능성 배제할 수 없죠. 우승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이창만 해도 유태복은 특별승급 발판을 마련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박준성이 저측에 나서게 된다면요, 김태호라든지 김태환 여기에 유태복으로 좀 양분해서도 노려볼 수 있는 상황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태호, 김태환, 한타키 모두 다 활용해 나갈 수 있는 유태복이 이번 편성 예상만큼은 유리한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광명 우스컵 12라운드 준결승전 3차전. 이번 편성 상당히 좀 까다로운 편성이 짜여졌습니다. 아무래도 원준호가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데 곽현명하고는 팀 선후배입니다. 자연스러운 연합 펼쳐나갈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건수 혼자만 출전하게 된다면 원준호가 상당히 유리해요. 하지만 박건수와 연합을 펼쳐나갈 수 있는 선수가 최동현이 있죠. 최동현도 특선에서 내려온 강급자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 자체가 만만치 않은 흐름이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원준호 입장에서는 곽현명을 뒤다 붙이면서 경주를 풀어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박건수가 앞장서기보다는 최동현을 뒤다 붙이고 힘을 쓰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포하고 동서울 아무래도 같은 라인 크로스보다는 1, 2착을 해야지만 결승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아무래도 좀 팀 간 대결로 경주가 펼쳐질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원준호는 득점이 있기 때문에 3착해도 결승 막차 탈 수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박건수하고 최동현은 1, 2착 나눠 가져야지만 결승 무난하게 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동설하고 김포 맞대결 양상으로 흘러가게 된다면 저 시속감 좋은 박건수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일 곽현명이 편안하게 막혀 나갔는데 박건수의 시속 자체가 원체 뛰어났어요. 금일도 힘대결만 놓고 본다면 박건수가 앞서 나가고 있는 만큼 최동현과 호흡 맞춰 나갈 가능성, 김포팀 완성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좀 박건수하고 최동현의 동반 입장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 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건수하고 최동현의 동반 입장 쪽에 이번 편성 우선의 받아낼 말씀 전해드리고 싶은데, 잡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복수 함께 생각하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박건수하고 원준호가 힘대결 펼쳐나가는 상황에서는 박건수가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박건수하고 원준호의 동반 입장을 차선을 한번 가져가고 싶은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건수하고 최동현의 동반 입장 쪽에 박건수하고 원준호의 동반 입장 차선으로 가져가볼 수 있는 편성 경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어차피 이번 편성 박건수가 최동현을 뒤다 붙이게 된다면 원준호는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가면서 곽현명과 호흡을 맞춰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곽현명이 전일 박건수 편안하게 막혀 나갔는데 직선에서 차가 나오지 못했어요. 11초 때 초반 끊다 보니까 차가 나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원준호는 박건수하고 힘대결 펼쳐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곽현명이 편안하게 막혀 나간다면 원준호 투입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곽현명하고 원준호의 동반 입상, 곽현명의 뒷자리를 최동현이 막혀 나가는 작전 정도는 충분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상황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명 중 2명만 결승 갈 수 있고 득점 높은 원준호는 3착하면 막차 타고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라인 맞대결로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생각해 보게 된다면 박건수하고 최동현의 동반 입장 쪽을 먼저 박건수하고 원준호를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면서, 곽현명이 원준호 아래 나가면서 취입해 나가는 곽현명의 뒷자리를 최동현이 막혀 나가는 경주로 좀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란 점 말씀드리면서, 삼복승이 상당히 좀 까다롭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박건수하고 최동현 묶어서 원준호하고 곽현명 묶어서 삼복승 좀 양분해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원준호가 인정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박건수하고 최동현 이래저래 넘어설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곽현명의 취입 가능성, 박건수가 전일처럼 힘을 쓴다면 최동현과 협공도 얼마든지 가능한 만큼 다소 좀 공격적인 승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광명 우스컵은 여기까지입니다. 상당히 좀 6, 7, 8, 9라운드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면서, 준결승전 아무래도 비노조 선수들이 상당히 좀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만 후차권 다툼은 상당히 좀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은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